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황혼에 찾아온 묘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 한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시던 어느 남성분이 묻지마 관광이라는 낯선 여행에 나섰다가 뜻밖의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뒤 펼쳐진 놀라운 반전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해 고독을 달래보려던 순간 마치 영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따라가다 보면 늦은 시기에 찾아온 사랑이 과연 축복일지 아니면 위기일지 또 함께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올해 58살의 남성분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을 정혜준이라고 가명하겠습니다. 혜준님은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 이후로 늘 텅 빈 집안에서 지내시는 분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는 싸늘하게 비어 있고 식탁에서도 혼자 밥을 드실 때마다 아내가 차려주던 반찬과 아내의 자리를 떠올리곤 한다고 하시네요. 결혼 생활은 제법 길었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버린 이후 혜준님 마음속의 활력도 모두 사라져버렸답니다. 사실 혜준님은 대기업 중역으로 정년을 앞둔 상태라 겉으로 보기엔 부족함 없이 성공한 중년 같지만 정작 퇴근해 집에 오면 그를 반겨줄 사람은 없었고 자녀들도 성장해서 각자 독립한 터라 집안은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진다고 해요. 딸 유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은 군 복무 중이라 따뜻했던 가족의 온기는 점점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두고 볼 수 없었던 친구 민성님이 딱 하나의 전단지를 건네주며 권유했다고 합니다. 묻지마, 관광 한번 가봐. 거기서 사람들도 만나고 분위기도 전하네. 이러다가 우울증이라도 걸리면 어쩔 거냐 라는 식으로 걱정했다네요. 처음에는 혜준님도 비웃었다고 해요. 어떻게 이름부터 묻지마 관광이냐,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단체버스 타고 떠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뒤 텅 빈 거실과 침실을 보니 문득 그 전단지가 떠올라 결국 전화를 걸어 신청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는 거는 간단했다고 해요. 당일 아침 약속된 장소에 가면 주최 측이 남녀 인원을 비슷하게 맞춰두었고 다들 처음 보는 사람끼리 일종의 즉석작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규칙이라면 서로에 대해 개인정보를 묻지 않는 거예요. 이름이나 직업, 사는 곳, 연락처 등 오로지 오늘 하루만 함께 버스를 타고 여행하며 좋은 추억을 만들자라는 취지라서 지나치게 사생활을 파고들지 말자는 거죠. 토요일 아침 혜준님이 도착한 집결지는 중년 남녀가 10수명 정도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주최 측이 하나씩 짝을 지어줬는데 혜준님 파트너로 선정된 여성이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해요. 50 전후의 또래였지만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묻어나는 분이라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이긴 하나 싶으면서도 은근 설렜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김지희라고 불러달라 했고 혜준님도 흔쾌히 저는 그냥 혜준이라고 부르세요라고 답하며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다고 해요. 곧 버스가 출발했고 목적지도 모르는 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던 이들은 처음엔 다소 어색했지만 김지희님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었다고 하네요. 이런 행사는 처음이세요? 요즘 마음이 어때서 오시게 되셨나요? 같은 가볍지만 솔직해지기 쉬운 질문들 덕분이었대요. 혜준님 말로는 낯선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거리낌이 안 느껴졌고 더더욱 그런 자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차피 서로 이름도 연락처도 묻지 않을 테니 오히려 편해지는 효과가 있나 보네요. 한 3시간쯤 달리니 어느 해변마을 근처에 도착해 다 함께 내려 구경도 하고 시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며 중년들끼리의 수다를 떨었죠. 혜주님은 워낙 아내를 잃은 뒤로 마음문을 닫고 살다가 오랜만에 이런 속 깊은 대화를
즐기는 게 참 낯설면서도 행복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날씨까지 화창해서 바다 산책로를 걷는 김지희님 옆에 있다 보니 묘하게 설렘이 솟았다고 해요. 이후 일정에 맞춰 수산시장을 둘러보고 저녁 무렵엔 단체로 버스 노래방을 즐겼는데 그때 김지희님이 마이크를 잡고 거위의 꿈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음색이 곱고 감정도 풍부해서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대요. 혜주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다채로운 매력이 있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무언가 차분한 슬픔이 함께 묻어나 보였다고 하네요. 노래방이 끝나고 숙소에 도착했을 때 모두 1인실을 배정받았지만 밤이 깊어지며 어떤 사람들은 3, 4, 5 모여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더군요. 혜주님은 원래 술은 별로 안 좋아했으나 그날따라 김지희님과 더 얘기해보고 싶었답니다. 용기를 내어 조금 더 이야기 나눌까요? 숙소 로비에 술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하고 제안했더니 김지희님도 좋죠. 밤이 길고 집에 돌아가면 또 외로우니까요 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비바에서 와인을 시켜놓고 서로의 인생사를 조금 더 깊게 나누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김지희님은 혼자 살아온 지 오래되었다. 남편과는 이혼 아닌 별거 상태여서 사실상 서로 간섭 없이 지낸다고만 했고, 혜주님은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적막함에 지쳐 이런 곳에 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왠지 둘 다 외롭고 지친 마음이 비슷했던 탓인지 술 기운이 오르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고 결국 김지희님이 먼저 혹시 방에 같이 있을래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했는데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혜주님도 오래 묵었던 외로움과 신뢰와 같은 편안함 때문인지 거부하지 않고 따라갔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혜주님이 눈을 떴을 땐 김지희님이 먼저 옷을 챙겨 입고 창가에 서 있었다네요. 서로 당황도 하고 또 괜히 애틋함이 느껴졌지만 묻지마 관광의 규칙상 오늘로 끝내자라는 무언의 합의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약속대로 연락처 묻지 않고 여기서 인사할게요. 내겐 소중한 하루였어요 라며 미소를 지었고 혜주님도 흐릿이 웃으며 저도요 라고 답한 뒤 각자 돌아왔죠. 사실 혜주님은 그날 이후에도 몇 번 묻지만 관광을 시도했지만 같은 여인을 다시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의 우연한 치유의 밤이었다며 가슴속에 묻어두었대요. 그러나 문제는 1년 뒤 혜주님의 딸 유민이 결혼한다며 상견례를 잡았고 거기서 신랑 쪽 부모를 만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신랑의 어머니가 바로 김지희님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 어머니 곁에는 멀쩡히 남편이 동석해 있었죠. 혜주님은 상견례 장소에서 그 여인을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싶었지만 역시 김지희님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 외엔 아무 내색을 안 했답니다. 그 식사 자리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자기들끼리만 아는 비밀이므로 정식 인사는 잘 끝났다 해요. 다만 혜주님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딸 사돈이 과거 하룻밤 인연이었던 사람 하며 고민했다고 합니다. 혹여 이 사실이 딸과 사위 그리고 그 남편에게 알려진다면 결혼은 파탄이 날지도 모르니까요. 둘이서 금기된 만남을 한 것 아니냐며 오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며칠 뒤 김지희님이 혜주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결혼 전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가면 서로 곤란할 것 같아요 라고. 혜주님도 그래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만났더니 김지희님이 털어놓길 싫은 남편과는 오래전부터 각방 상태였고 남편이 외도를 해도 관심 두지 않는 무관심 부부로 지냈다. 그날 묻지마 관광에 참여한 것도 정신적으로 너무 외로워서였고 하필 혜주님도 아내가 세상을 떠나 고독했던 와중이라 자연스레 마음이 맞아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 결혼 생각하면 이 사실은 묻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과거에 우연히 만났을 뿐 지금은 각자의 가족이 있고 서로 알지 못했던 관계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했습니다. 혜준님도 딸의 행복과 그 청년의 행복을 망칠 이유가 없어서 동의했고 이후 정말 결혼식까지 사돈으로 만나며 딸과 사이가 잘 살도록 애쓰기로 했답니다. 결혼식 날 두 사람이 다시 한번 마주쳤을 때 수많은 하객들 사이에서 서로를 보고 묘하게 웃었지만 이미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아이들 축복해주는 게 전부다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해요. 결국 딸 유민과 그 남편 민주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 양가 부모들도 평범한 사돈처럼 주고받기 시작했으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혜준님은 가끔 그날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사연 말미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돈인 김지희님과도 서로 예의를 갖춰 지내기로 했다 하네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우연한 하룻밤이 나중에 사돈 관계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던 겁니다. 들으면서 참 인생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특히 서로가 자녀들을 위해 그 과거를 덮어버리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혹시 한편으로는 둘이 다시 이어지는 로맨스는 없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혜주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에게 굳이 상처 줄 일 없이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로 살아가겠다라시더군요. 이미 지난 밤이었고 우연이었을 뿐이라고도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우연한 하룻밤이 나중에 사돈관계로 이어지는 충격적인 반전이었던 겁니다. 들으면서 참 인생이 어디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특히 서로가 자녀들을 위해 그 과거를 덮어버리기로 결심하는 장면이 인상 깊습니다. 혹시 한편으로는 둘이 다시 이어지는 로맨스는 없나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혜주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에게 굳이 상처 줄 일 없이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로 살아가겠다라시더군요. 이미 지난 밤이었고 우연이었을 뿐이라고도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환갑을 앞둔 중년이 잊으려던 외로움을 묻지마 관광에서 해결해보려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얽힌다는 게 참 드라마틱하죠. 결국 당사자들끼리는 아무 문제 없이 이젠 진짜 가족이라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연자님 표현으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해요. 혹시 비슷하게 황혼기에 뜻밖의 사랑을 만났는데 현실은 복잡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이 어떤 방향성을 주기를 기대하며 여운이 오래 남네요. 저 역시 인생 후반에 만난 인연이 꼭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책임이 따르는 관계가 된다면 더 신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사연이 길었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흥미롭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연 유튜브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자주 전해드릴게요. 여기까지 이가영이었고요.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